혈액이 맑아야 큰 병을 막는다. 전 세계 전통 약초 25가지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혈액이 맑아야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가 끈적해지고 탁해지면 가장 먼저 심장과 뇌혈관이 상합니다. 오늘은 지중해, 인도, 중국, 한국, 일본 5지역에서 내려온 전통 약초 2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CI급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혈압과 콜레스테롤, 혈액 순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약초들은 어디까지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수단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대신할 수도 없고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뒤에만 추가로 드셔야 안전합니다. 이제 지역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중해 지역입니다. 지중해에서는 올리브 나무에서 얻는 올리브 오일과 올리브 잎이 대표적인 심혈관 보호 식품과 약초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잎입니다. 영어로는 올리브 리프, 오리브 리프라고 부르고 올리브 나무의 잎을 말합니다. 올리브 잎에는 올르로페인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안쪽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올리브 잎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혈압이 소폭 내려가고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설탕을 많이 넣지 않은 올리브 잎 차가 가장 무난합니다. 다만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드시는 분은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지중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혈관 식품입니다. 여러 연구와 메타 분석에 따르면 마늘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고 수축기와 이왕이 혈압이 모두 소폭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 감소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생마늘을 반찬에 곁들이거나 속이 약하신 분들은 익힌 마늘이나 구운 마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와파린 같은 한근고제를 드시는 분은 마늘 보충제를 임의로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마늘이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는 지중해 요리에 자주 쓰이는 향신 허브입니다. 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로즈마리 추출물과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이고 심장 기능과 혈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초기 임상 시험들에서는 가벼운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서 수축기와 이왕이 혈압이 다소 낮아지는 결과도 관찰되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고기나 생선 요리에 소금은 조금 줄이고 로즈마리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사용하는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농도가 매우 진하기 때문에 마시는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고 방향이나 마사지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산사나무 열매입니다. 영어로는 호손, 하우thorn이라고 부르며 유럽에서 심장 톤을 잡아주는 약초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과 메타 분석에서 산사 추출물이 초기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소폭 낮추고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이는 효과가 일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표준 치료에 산사를 더했을 때 운동 시 숨이 차는 증상이 줄어들고 운동 능력이 좋아진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뇨제나 베타 차단제처럼 심장질환 약을 드시는 분은 산사 보충제를 임의로 추가하지 마시고 반드시 심장내과 전문의와 상의한 뒤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포도씨 추출물입니다. 영어로는 그레이프 시드 익스트랙트, 그레이프 시드 엑스트랙트라고 부릅니다. 포도 껍질과 씨에는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안쪽을 보호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임상시험과 메타 분석에서 포도씨 추출물이 LDL 콜레스테롤과 산화 LDL을 낮추고 일부 연구에서는 혈압과 혈당을 개선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식단에서는 포도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도가 높은 포도 주스보다는 포도를 통째로 씹어 먹는 것이 혈당과 혈관에 더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인도 아유르베다 전통 약초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황과 커큐민입니다. 강황은 노란색 뿌리 식물이고 영어로 터메릭, 투르메리치라고 부릅니다.
강황 속에 들어있는 노란 색소 성분이 커큐민, 출추민입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한겸과 항산화 물질입니다. 여러 무작위 대조시험과 메타 분석에서 커큐민 보충제가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소폭 올려주는 경향이 반복해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혈압과 혈당 지표를 함께 개선해서 대사증후군이나 지방간 환자의 심혈관 위험을 줄이는데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카레, 강황 볶음밥, 강황을 넣은 따뜻한 우유나 골든밀크처럼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보충제 형태의 커큐민은 효과가 더 강한 대신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혈당을 낮추는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호로파시, 페뉴그릭입니다. 영어로는 페뉴그릭, 페녹레에키라고 부르고 인도에서는 오래전부터 혈당과 혈중지방 관리를 위해 사용해왔습니다. 임상 연구들에 따르면 2형 당뇨 환자에게 호로파시를 보조식으로 주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 색소가 낮아지고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도 함께 감소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혈당과 혈중 지지를 동시에 다루는 전통 약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드실 경우 저혈당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소량에서 천천히 시작하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아말라키입니다. 암라는 인디언 구스베리라고도 불리고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매우 풍부한 전통 과일입니다.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과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암라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감소하고 HDL이 증가하는 등 혈액 지질 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동물과 사람 연구에서 혈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동맥경화 진행을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설탕을 많이 입힌 간식 형태보다는 설탕을 덜 쓴 말린 암라나 암라 분말을 요거트나 스무디에 조금씩 넣어 드시는 방식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아르주나 나무 껍질입니다. 학명은 터미날리아 아르주나입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심장의 수호자라고 불릴 정도로 심혈관 질환에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심장병과 협심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들에서 표준 치료에 아르주나 추출물을 더했을 때 운동 시 가슴 통증이 줄고 운동 내성이 좋아진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혈압과 혈중 지질, 심장 기능 지표가 함께 좋아지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르주나를 스스로 선택해서 드시기보다 심장내과나 한방 전문의와 상의한 뒤에 기존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툴시 홀리바질입니다. 툴시는 성스러운 바질이라는 뜻으로 영어로 홀리 베이질, 홀리 바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를 분석한 결과 툴시 추출물이 공복 혈당과 당화혈 색소를 낮추고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이며 혈압을 소폭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와 혈당, 혈중 지질과 혈압을 함께 관리하는 대사증후군 보조 약초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툴시 잎을 말려서 차로 우려 드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혈당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역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에 낮은 용량에서 천천히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중국 전통의학에서 사용하는 혈관 약초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삼입니다. 학명은 살비아 밀티오리자입니다. 단삼은 중국 전통의학에서 탁한 피를 풀어주는 약초, 어혈을 풀어주는 약초로 널리 쓰여왔습니다.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에 따르면 단삼 제제를 콜레스테롤 약인 스타틴과 함께 사용했을 때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더 많이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관상 동맥질환 환자에서 혈액의 끈적임, 즉 혈액 점도가 개선되고 혈류가 좋아지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삼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피가 엉기는 과정을 바꾸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근고제나 항혈소판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은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엄격한 관리 아래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두
두 번째는 삼칠근입니다. 학명은 파낙스노토진생, 파낙스노토긴생입니다. 삼칠근은 인삼과 가까운 식물로 피를 멎게 하면서도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 삼칠사폰인 PNS라는 성분은 혈액응고를 적절히 조절하고 혈류를 증가시키며 심근경색과 뇌경색 같은 허혈성 질환에서 심혈관 보호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삼칠근 제제를 추가했을 때 기능 회복이 더 좋았다는 임상시험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삼칠근 역시 항근고제나 항혈소판제와 함께 사용할 때는 출혈 위험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판단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중국 산사입니다. 학명은 크라테구스 피니티피다, 시라테굿 핀나티피다입니다. 중국 산사는 소화와 지질, 체중 관리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열매입니다. 산사를 포함한 여러 전통 처방을 분석한 메타 분석에서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줄이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임상시험에서는 체지방 감소와 허리둘레 감소 효과도 관찰되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설탕을 과하게 넣지 않은 산사차나 너무 달지 않은 산사 과자를 소량 섭취하는 형태가 비교적 무난합니다. 네 번째는 은행잎입니다. 영어로는 긴코비로바라고 부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순환과 기억력 개선을 위해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허브입니다.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과 메타 분석에서 표준화된 은행잎 추출물이 말초동맥 질환 환자에서 걷기 거리와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혈압 자체를 크게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과 함께 사용할 때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황기입니다. 학명은 아스트라갈로스 멤브라나스스 에이스트라가룻 멤브라나츠입니다. 황기는 기운을 보하고 심장을 도와주는 약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부전과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임상시험과 메타 분석에서 황기를 기존 서양약과 병용했을 때 좌심실 기능이 개선되고 심부전 증상이 완화되며 운동 능력이 좋아지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약한 분들이 스스로 황기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드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의사나 의사와 상의한 뒤에 치료 계획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 전통 식물과 약초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삼입니다. 홍삼은 한국을 대표하는 약초입니다. 인삼을 찌고 말려서 사포닌 성분 구성을 바꾼 것이 홍삼입니다. 여러 무작위 대조 연구와 메타 분석에서 인삼과 홍삼 보충제가 수축기와 이왕이 혈압을 소폭 낮추고 혈관 안쪽 내피 기능을 개선하는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홍삼이 혈관을 넓히는 산화질소, 에오를 늘려서 혈류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에서 일관된 효과가 나온 것은 아니며 고혈압약이나 혈당약,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뒤에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녹차와 녹차 카테킨입니다. 녹차는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오랫동안 마셔온 차입니다.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녹차 카테킨은 수축기와 이왕이 혈압을 각각 약 2ml 수은주 정도 낮추고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을 유의하게 줄이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꾸준히 마시면 혈압과 혈중 지질 관리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입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의 연한 녹차를 설탕 없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저녁 시간대 섭취를 줄이거나 디카페인 녹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들깨와 들기름입니다. 들깨와 들기름은 한국 전통 식단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오메가3 알파 리놀렌산 공급원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여러 리뷰에서 들깨와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이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한겸 작용을 통해 심혈관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최근 임상시험에서는 들기름을 포함한 식단이 지질 상태와 대사 건강 지표를 개선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들기름을 볶음 요리에 과하게 가열하기보다는 나물 무침이나 비빔 요리에 불에서 내린 뒤에 날로 뿌려 드시는 것이 오메가3 보존에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사용되지만 한국 전통차 문화에서 특히 친숙한 열매입니다.
동물과 세포 연구에서 오미자 성분은 지질 대사를 조절하고 혈중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왔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근력과 피로 개선 등 전신 컨디션을 향상시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혈액 지질에 대한 사람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항산화와 간 보호, 피로 회복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설탕을 과하게 넣지 않은 오미자차나 희석한 오미자 음료 형태로 가볍게 즐기시는 정도가 좋습니다. 5번째는 메밀입니다.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루틴은 모세혈관과 정맥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메밀로 만든 식품이 일부 사람 연구에서 혈중 지질과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루틴 자체에 대한 임상시험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서 혈압과 항산화 능력을 개선한 연구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정제 밀가루 대신 메밀국수와 메밀전, 메밀밥 등으로 곡물의 일부를 메밀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작은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발전한 전통 식물과 발효 소재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토키나아제입니다. 나토키나아제는 일본 전통 발효식품인 나토에서 발견된 효소입니다. 피떡을 만드는 섬유소, 피브린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서 나토키나아제 보충제를 8주 동안 섭취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약 5에서 6mm 수은주, 이왕이 혈압이 약 2에서 3mm 수은주 정도 낮아지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혈전과 응고지표를 완만하게 개선하는 효과도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항근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은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보충제 형태의 나토키나아제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식사량의 나토를 드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는 일본 녹차와 말차입니다. 말차는 가루 형태의 녹차로 잎이 전체를 갈아 마시는 형태입니다. 일본과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녹차와 말차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수축기와 이왕이 혈압이 소폭 낮고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카테킨과 카페인, 항산화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다만 말차는 카페인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은 양을 줄이거나 디카페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두충나무 IP 토추차입니다. 두충나무 잎을 우려낸 차를 일본에서는 토추차, 토추테아라고 부릅니다.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서 표준화된 두충 EP 추출물을 섭취한 사람들의 24시간 활동 혈압이 평균 7.5대 3.9mm 수은주 정도 감소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 구성을 조절해서 혈압을 낮추는 기전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혈압이 있으신 분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두충차를 과하게 드시지 말고 혈압 변화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어성초 도쿠담입니다. 어성초는 특유의 향이 있는 약초로 일본과 동아시아에서 해독과 이뇨를 위해 사용해왔습니다. 동물과 세포 연구에서 어성초 추출물이 혈관 염증을 완화하고 지질 대사와 장내 미생물을 조절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잠재력이 있는 약초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생활 속에서는 말린 잎을 연하게 달여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차로 마시는 수준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고용량 보충제 형태로 드시는 것은 전문가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시기 섬유 보리와 발효 곡물입니다. 일본에서는 보리와 쌀겨를 발효시킨 식품들이 혈당과 지질, 체지방 관리를 위한 건강식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보리를 흰쌀 대신 섭취했을 때 복부 내장 지방과 체중이 감소한 무작위 시험 결과가 있고 발효 쌀겨는 동물 연구에서 혈당과 지질, 염증 지표를 개선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곡물과 발효식품들은 직접 혈액을 청소한다기보다 혈당과 체지방, 염증을 줄여서 간접적으로 혈관과 혈액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5가지 전통 약초와 식물들은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첫째, 혈압을 조금 낮추고, 둘째,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이고, 셋째, 혈관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넷째, 혈액의 끈적임, 혈액 점도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좋아질수록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피가 맑아졌다, 혈액이 맑아졌다는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어떤 약초도 흡연과 운동 부족, 과식과 야식, 불면을 그대로 둔 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기본은 언제나 같습니다. 채소와 통곡물, 콩류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고 가공식품과 당분,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 규칙적인 걷기와 근력 운동을 실천하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의학적 치료와 약물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위에 오늘 소개한 전통 약초들을 각자의 체질과 현재 질환, 복용 중인 약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소량부터 보조적으로 더해가는 것이 현명한 활용법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혈액과 혈관을 조금 더 소중하게 돌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건강 힐링 콘텐츠 창작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